안녕하십니까. 클릭 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평소 댁에서 된장고추장 담궈 드시는지요? 우리 지역에 선조들의 옛날 방식 그대로 장류를 복원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조선 후기 실학자 서유구 선생의 임원 경제지를 바탕으로 전통 장류 복원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음식의 가장 기본이면서도 중요한 장맛을 다양하게 전통 방식에 따라 복원하고 있는 고광자 대표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한식문화기업 남원 하늘모퉁이 고광자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남원에서 오셨어요. 네. 차로 얼마나 걸리는가요? 1시간 2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꽤 먼 거리인데 이름이 참 예쁩니다. 남원 하늘모퉁이. 네네. 예, 사연이 있나요? 저희 마을이 산골 마을이에요. 그래서 직선이 없습니다. 예. 모든 게 곡선으로 돼 있어요. 와. 그래서 하늘과 맞닿은 만큼 하늘과 가까운 데 있었고요. 예. 그래서 하늘모퉁이라는 이름을 제가 지었습니다. 동화 속 마을 같은 느낌인데 아마도. 주변에 안수선, 명창, 네네. 생가터도 있다고. 네. 예. 그래서 당연히 아름다운 곳이겠죠. 그곳이 바로 상신마을 고광자가 살고 있는 하늘모퉁이입니다. 예, 한식 문화 기업이라고 했는데 좀 네. 설명을 좀 더 해주신다면요. 제가 농촌에 간 지 지금 12년 됐거든요. 예. 그래서 농업에는 문화가 같이 해야지 지속 가능한 마을이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식 문화 기업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굳이 이제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한식을 복원하고 장류 복원하고 양념류를 생산해서 어떻게 소비자들께 전달할까 그런 밥상으로 하자는 거였어요. 이 밥상에는 고광자가 만든 된장이 있고 네. 또 쌀은 우리 동네에 일산 할아버지가 짓는 쌀이 있고 이렇게 해서 밥상으로 팔아보자. 이 밥상에 밥상만 있으면 네. 또 아름답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아름다운 정원 있고 또 음악한 사람들이 같이 동아리를 활동하고 복합적으로 문화가 함께하는 밥상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문화기업이라고 제가 지었습니다. 좋죠. 우리나라는 또 밥 문화잖아요. 네네. 언제 밥 먹자. 네. 식사는 하셨습니까? 모든 게 이제 밥이 들어가는데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에는 네. 중요한 분이 또 한 분 등장하는데 네. 조선 후기 실학자인 서유구 선생님. 네네. 예, 그분께서 지금으로 치면은 백종원 셰프 같은 예, 그런 분이셨다면서요? 네네. 예. 서유구 선생님하고 저희가 인연이 된 거는 한 3년 전에 조선시대 셰프 서유구라는 책을 제가 봤어요. 네. 그래서 이게 곽미경 소장님께서 지으셨는데 조선의 조선, 셰프 예, 서유구. 조선시대에 서유구라는 학자께서 안여자들이 할 수 있는 요리를 했을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책을 보자마자 소장님이신 곽미경 소장님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서유구 선생님에 대한 것들을 제 나름대로 찾아보고 읽어보고 하다 보니까 인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주 그 한옥마을에 가면 풍성문화재단이 뭐 그 자이열제인가요? 네. 그 연구소가 있잖아요. 네네. 그곳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현재 네. 정조지에 나와 있는 예. 11개의 종류로 이렇게 세목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 복원하는 사업을 하고 계시고요. 저는 그중에 한 품목, 미료지류라는 장류의 복원 사업을 맡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역사 시간으로 잠깐 들어가 보면 조선의 실학자죠, 후기 네네. 서유교 선생님께서 지금으로 치면 이제 백과사전격인 임원 경제지라는 책을 남기셨는데 임원 16지라고도 합니다. 예, 거기에는 16가지 예, 이제 예. 항목이 있어서 농사 짓는 법, 음식하는 법, 옷 레시피, 짓는 소위 법. 말하는 네네.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장류 관련된 레시피가 소위 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 예. 장류, 그래서 그와 관련된 한 30여 가지 장류를 지금 현대식으로 복원하는 사업을 우리 고광자 대표께서 맡으신 거고요. 네. 예. 저희 개인적으로는 영광입니다. 서유구 선생님께서 제가 사랑하다 보니 너가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정조지에서도 지금 미료지류에는 소금과 장과
시, 초, 그 구걸이라 그래서 누룩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는 이제 장류 복원이거든요. 그래서 장류가 한 30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한 2년간 30여 가지 장류를 복원하는 그 작업을 제가 하게 됩니다. 네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된장, 고추장 다 합해도 30여 가지나 될까 싶은데 그렇게나 많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장을 대부분 콩으로 만든 장만 먹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콩뿐만 아니고 완두장, 깨장, 들깨장, 팥장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장이 있었더라고요. 와. 그래서 저도 아직 맛은 못 봤습니다. 네, 이제부터 복원을 현대식으로 해야 되니까. 네네네. 그러면 원래 이 된장, 고추장 담그는 데 있어서도 좀 일가견이 있으셨는지 우리 고광자 대표는 어떻습니까? 예. 제가 이렇게 자랑하면 옛날에는 좀 부끄러웠어요. 예. 근데 지금은 제가 좀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제가 장류하는 무슨 비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제일 중요한 게 장 만드는 이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농사 지을 때 어떤 마음으로 농부가 이 콩 농사를 지었는지 그리고 이 콩을 농사 지어서 주우셨는데 잘 만들어서 만든 이가 잘 만들어서 소비자들한테 전달할까. 이게 장 담근 이의 철학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비법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제가 이런 장을 하면서 5시간 동안 이렇게 솥을 열지 않아요. 콩을 삶을 때. 네. 그래서 5시간 동안에 고뇌라고 해요. 제가 매주의 눈물이라는 글을 한번 썼었어요. 매주의 눈물? 예. 예. 콩을 삶을 때 제가 5시간 삶거든요. 제가 새벽에 한 4시나 5시에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5시간 삶는데 새벽에 이제 옛날에 말했죠. 부뚜막이라고. 그래서 이제 불 앞에서 앉아 있으면 처음에 1시간 정도를 불을 올려요. 가마솥을. 그러면 1시간 정도 올리면은 가마솥을 푸르르 하고 올라와요. 그러면 이게 올라올 때 첫 번째 눈물이라고 하거든요. 네. 자, 이 눈물을 제가 그 영산 때 시집 올 때 처음에 흘린 연산 때 시집살이 눈물이라고 제가 이제 정했거든요. 예. 두 번째 한 2시간 정도 되면 또 그 눈물이 조금씩 잦아져요. 그러면 영산댁이 삶을 알아가는 눈물이다. 네. 이렇게 해서 5가지 눈물이 삶을 알아가는 눈물, 이렇게 삶이 연걸어가는 눈물.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4시간 정도 되게 되면은 이제 이게 그 조금씩 좀 진득해져요. 이제 매주의 눈물이 그러면 질곡의 눈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환희의 눈물. 다 5시간 동안 끓이고 나면은 솥이 방글방글 웃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기쁨의 눈물. 네, 이게 비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 한국인에 있어서 된장, 고추장 이 장류는 음식의 이제 DNA잖아요. 네. 누구나가 이제 그 맛을 좋아하고 기억하고 있는데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중요합니다. 장맛이 변하면 집안이 뭐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네, 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우리 서유구 선생님의 이렇게 총평에 보면은 장을 이렇게 표현해서 했어요. 장장자. 장은 음식의 독을 다스린다. 그리고 장수장자를 쓰셨어요. 장수가 포악한 사람을 평정한다. 이렇게 장이 엄청나게 우리 성격과 우리 인체와 큰 역할을 했던 거고요. 장은 그런 것 같아요. 음식의 독을 없애주고 안에 들어가서 소화를 촉진하고 밖으로 내비들어주는 역할. 이렇게 해서 장으로 인해서 인체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장맛이 변하면 집안이 어떤단 말을 있잖아요. 네. 그 말은 장 만든 예, 종부의 손이 맛이 달라졌다는 걸 건강에 안 좋다. 장을 만든 예, 손이 기가 빠졌다. 그래서 네. 아마 장맛이 변하면 그런다란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맛이 다 다른 게 장이라면서요. 집집마다 다르죠. 똑같은 재료를 주더라도 또 어디에서 담그느냐. 그럼요. 물도 좋아야 되고 바람, 공기 다
제가 발효 5대 조건이라고 하거든요. 예. 남원의 상신마을은 발효하기 좋은 5대 조건에 돼 있어요. 그래서 발효는 각각 다 다른데 이 살아있는 균이거든요. 이 균이 어떤 균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마다 대대로 내려온 균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발효 5대 조건은 습이 있어야 돼요. 습이 너무 많으면 이제 썩어버려요. 이렇게 바람이 쳐야 돼요. 그리고 햇빛이 너무 많이 받으면 장을 달아진다 그래요. 이렇게 발효가 아니고 달아진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햇볕도 적당해야 돼요. 그리고 바람이 이제 공기가 좋아야 돼. 왜냐하면 균은 다 공기 속에 포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이 좋아야 돼요. 그게 바로 역시나 남원의 상신마을에 딱 맞은 것 같아요. 지금 살고 계시는. 지금 살고 있는. 지금 그럼 된장 담궈 놓은 거 가운데는 숙성이 얼마나 된 게 있나요? 오래된? 제가 처음에는 3년 정도 숙성해야 밖으로 나갔거든요. 예. 지금은 제가 3년에서 5년 숙성하고 지금 소유자들께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 12년 됐는데 첫 장하고 한 해 한 해 맛이 각각 달라요. 처음에는 3년만 숙성될수록. 3년만 숙성하면 예. 이 정도면 약이 되겠다 싶어서 3년 후에 나갔는데 우연히 5년 된 장을 제가 이렇게 한쪽에 있었어요. 그걸 먹어보니까 더 순한 거예요. 그리고 먹었을 때 더 부드럽고 그래서 아 이게 5년 된 장이 더 맛있구나. 그래서 지금 제가 5년 만에 장을 뜹니다. 그 5년 된 장맛은 어떤 맛일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우리가 온고지신이라고 하잖아요. 옛 것을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뭔가를 또 만들어내고 있는데 전라감영도 이제 곧 네. 복원을 다 됐고 조선시대 이제 장맛까지도 복원을 준비하는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는데 그러려면 서유구 선생님에 대해서 좀 아는 것도 중요했을 텐데 어떤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의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실은 이 방송에 나오려면서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여러 책자를 봤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였더라고요. 가슴이 와닿는 게 중요하다 싶어서 제가 서유구 선생님은 백성을 굉장히 사랑하셨구나. 특히 농부들을 사랑하셨구나.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짓는 법을 설명하시고 어떻게 하면 옷을 잘 짓는 방법을 하시고 특히나 이제 종조지라는 음식을 이렇게 쓰셨는데 거기에서 장 분야에서 이렇게 남자분이신데 이렇게까지 장에 대해서 깊숙하게 공부하셨을까 저도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서유구 하면은 이분은 굉장히 백성을 연민하셨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때 복원할 때 이렇게 책을 역사적으로 보면은 제가 이게 눈물이 좀 나요. 이분이 그 후기 때 유복하고 행복하게 사셨던 것보다는 이렇게 책에 집중하시고 어떻게든 우리 그 백성들한테 좋은 책을 해서 이걸 남겨주겠다는 아니셨지만 이걸 꼭 농민들한테 알려주고 싶다라는 그 철학에 의해서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유구 선생님 그러면 백성을 굉장히 사랑하신 분이구나. 특히 농민들을 사랑하셨고 두 번째는 그리고 연민하셨구나. 그리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서유구 선생님 생각하시면 연민의 촉촉해지셨어요. 생각하시면서 연민의 정이 제가 느껴집니다. 음식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갈수록 저 역시 사 먹는 밥이 많다 보니까 그죠? 입맛이 강해져요. 짜고 맵고 뭔가 자극적인 거를 찾게 되는데 지금 옛날 방식으로 하면 기본 베이스인 장류만 들어가는 것만 보더라도 조미료는 전혀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걸로만 이제 맛을 내는데 간장 종류 지금 알고 계시는 것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어간장도 있다고 하시는 것 같고. 크게 제가 이제 저희 집에서 하는 장은 한식 간장이라고 해요. 전통 방식으로 하는 걸 한식 간장이라고 하는데 자, 어간장을 저희 집에 또 두 번째 맛있는 베스트 장이라고 하거든요. 산에서 멸치를 숙성하고 멸치젓을 만들고 또 장과 합류해서 어간장을 만드는데 어간장은 맛의 한 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전통 한식 간장하고 어간장하고 딱 한 스푼씩만 넣으면 모든 밥상이 한식 요리사 정도? 요즘 말하면 셰프. 마법의 역할. 마법의 역할. 모양이네요. 네네. 한식 간장 한 스푼과 어간장 한 스푼이 만나면 마법의 장이 된다.
그러면 혹시라도 이렇게 댁에서 사 드시지 않고 직접 담가 드시는 분들을 네. 위해서 중요 포인트 하나만 딱 짚어주신다면 이 장 담그는 데 있어서는 이게 제일 생명인 것 같다. 제가 이제 모든 현대인들이 장을 담글 수는 없어요. 예. 근데 어차피 구입하셔야 되잖아요. 구입해서 드신다면 내가 믿는 사람한테 꾸준하게 그쪽에서 사서 드시거나 하기 때문에 믿음이 가잖아요. 그런 방법하고 두 번째 제가 강의하면서 이런 말은 해요. 예. 긍정적이어라. 내가 장을 먹었을 때 이게 진짜 맛있는 장이야? 좋은 장이야? 이렇게 부정적으로 하게 되면 네. 맛이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은 맛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건강을 해칠 수도 있어요. 긍정적인 마인드로 음식을 하거나 장을 선택하거나 하시면은 100% 가족한테 건강한 밥상을 차려주지 않을까. 그리고 장을 꼭 내가 만들어서 먹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외갓집을 한 집을 선택하세요. 농촌에 농부한테 한 분의 외갓집을 선택하시고 그 집하고 앙리하셔서 장도 드시고 네. 콩도 드시고 깨도 드시고 가끔 가서 또 농가 체험도 하고 그리고 농부의 일손도 돕고 네. 외갓집을 1대1 좋습니다. 하시면 예. 아마 건강한 밥상은 그 집에서 드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우리 고강자 대표님은 평소 조미료 안 들어간 정말 자연에서 얻어진 유기농 네. 재료들 뭐 텃밭에서 뭐 상추도 뜯어다가 그렇게 이제 드시는 것 같은데 네네. 사 먹는 밥 안 즐겨 하시겠어요 그러면? 사 먹는 밥은 즐겨하지 않지만 예. 먹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집 장이 아니고 우리 집 음식이면 있으면 안 먹는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특히 된장 들어가는 경우에는 민감하시겠어요. 좀 민감합니다. 여기서 말해도 될까요? 괜찮습니다. 네. 예. 다른 거의 모든 밥상은 다 잘 먹습니다. 근데 장 부분만은 그게 특히나 된장 부분은 솔직하게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그래서 먹어보려고 엄청 노력하는데 네. 이렇게 입에서 안 들어가요. 그래서 잘 먹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밥은 다 잘 먹습니다. 그러니까 장독대에 지금 직접 마당 한 켠에 5년 된 숙성된 그 된장이 있잖아요. 단지가. 네네. 거기서 꺼내 드시다가 이제 일반 된장국 드시려면은 아마 목에서 걸린다는 말이 이해가 그건 됩니다. 솔직한 표현인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데 이게 이제 거대 프로젝트잖아요. 네. 30여 가지 이제 종류별로 뭐 팥된장 뭐 네, 완두콩 된장, 완두콩 깨된장. 된장 만드셔야 네. 되는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 제가 이거 작년에 지금 이 복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먹으셨나 봐요. 광미경 소장님께서. 그리고 올해 이제 초에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못한다고 감히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제가 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광미경 소장님께서는 첫눈에 고강자 선생님이 이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제가 이제 좀 그 긍정적인 답변이고 첫눈에 봤을 때 고강자가 해야 된다 이렇게 하셨다가 하길래 예, 그 말을 예. 듣고 정말 이게 사명인가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예. 그래서 분명 쉽지 않아 보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8월 달부터는 밖을 안 나간다고 제가 선포했거든요. 그래서 집안에서 동네에서만 장에 몰두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네. 쉽지 않는 작업이고 그리고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고증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아무튼 저한테 주어진 2년간의 세월에서 장하고 된장 먼저 복원하고요. 네. 총 한 4권 정도 책을 책으로까지 나오는 거죠. 네. 책으로 나오고 영상으로도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또 시식도 할 수 있고 정말 궁금해요. 요즘은 네. 그 복원 프로젝트들이 그 간헐적으로 각 네. 지역마다 또 있잖아요. 우리 지역은 전라가명. 어디 보니까 조선시대에도 프라이드 치킨이 있었다. 포개라고 해서 네. 그것도 또 복원해서 만들어 먹고 네. 네. 그런 프로젝트들 보면 관심이 가더라고. 호기심도 있고 장류를 복원한다고 하니까 그죠. 더욱더 장류는 미료주류는 장뿐만 아니고 예. 양념류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음식이 가장 중요해 양념류잖아요. 그래서 이 양념류로 인해서 어떤 상을 차려질까 저도 궁금하거든요. 궁금하시죠? 예. 그래서 2년 후에
제가 양념류가 전부 다 복원된 다음에 현대에 맞는 음식까지 네. 이렇게 프로젝트에 들어가 있거든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나 이렇게 좋은 장을 복원을 해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장이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맞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장으로 어떻게 음식을 해서 맛있게 먹을지, 그렇게 건강한 음식을 먹을지까지 이렇게 제가 해야 될 일이지 않을까. 네. 꼭 초대하겠습니다. 꼭 저희는 기대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이제 완성됐을 네네. 때도 한번 다시 만났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 고 대표님은 고향은 아니지만 일부러 그렇게 산골까지 들어가서 장류를 복원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하잖아요. 네네. 농촌이 갈수록 이제 소멸 위기를 맞고 있다고 네. 하는데 문화운동, 옛날에 이제 농촌 개몽운동이 있었는데 문화운동 펼치면서 좀 사람들이 농촌을 찾게 그런 특강도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저도 내가 농촌에 문화운동 한 사람인가 놀랬어요. 예. 작년에 내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예. 어찌 찾아서 보니까 선생님께서 공존밥상실록이라는 농촌에서 문화운동을 하고 계시더라. 네. 아, 이게 문화운동이에요? 그게 바로 농촌을 살리는 문화운동이라고 자기들은 생각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금 지속 가능한 농촌에 마을을 만들까라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가 저를 찾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제가 하는 작업이 지금 장료를 복원하고 음식을 만들고 양념류를 다 한다 해도 소비자와 이렇게 생산자와 이렇게 소통이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소통을 할까라고 생각했는데 밥상으로 소통하자는 거였어요. 밥상으로. 그래서 이제 공존밥상실록이라는 이름을 지었거든요. 네. 공존밥상실록은 이렇게 큰 뜻을 세 가지 담고 있어요. 도시와 농촌의 문화와 맛이 공존하다. 두 번째는 팔도와 지역의 문화와 맛이 공존하다. 마지막에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동양과 서양의 문화와 맛이 공존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예. 이게 공존문화 밥상실록에는 8도의 여성 농민들이 참여하고 저도 같이 밥상을 차리거든요. 큰 데서도 밥상을 차려봤어요. 그런데 도시의 그 농촌의 문화가 도시로 갔잖아요. 도시농업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면 도시에 있는 문화가 농촌에 심어져야 된다고 봐요. 맞아요. 그러면 어떤 게 심어질까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지금 정원을 아름답게 꾸미고 농촌이라도 깨끗한 농촌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광활리를 보러 여행을 온다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고광자가 차려준 상신마을에서 공존밥상실록을 밥상에 여행의 본 메인이 될 수 있도록 거기 가면 콘텐츠가 하나 늘어나는 거죠. 네네, 농촌에. 밥상 농촌 네. 네. 밥상이 상품화되자라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밥상을 받다 보면 어떤 농부가 쌀을 지었고 어떤 농부가 된장을 하고 어떤 농부가 채소를 가꿨는지 모르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우리 밥상에 차려진 거는 어떤 농부가 쌀로 지은 밥상인지 실명제 알고 하듯이? 하자. 실명제. 그래야지 농촌이 네. 지속 가능하게 농사를 질 수 있고 소비자는 믿을 수 있고. 하나의 아이디어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도심에 그 만들어진 예식장 아닌 네. 시골에서 결혼식도 네. 유치한다면서요. 네. 예, 우리 음식 먹어가면서. 네. 예. 저희가 한 4년 전에 봄날의 소풍이라는 프로젝트를 제가 했어요.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제가 너무 엉뚱합니다. 그래서 예. 그거 했을 때 우리 농민이 조금 행복하자. 우리 여성 농민이 일하다가 막 손이 오그라지고 피곤하고 지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행복하자 그래가지고 여자들의 봄날의 소풍이라는 프로젝트로 행사를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이때 누가 어떤 분이 장수해서 했었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 농부가 이렇게 선생님 우리 지역에 결혼식을 안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도 결혼식에 초대해서 이날 행사에 같이 하면 어떨까? 어차피 우리가 파티를 하기 때문에 그래 그럼 하자 그래가지고 두 쌍을 결혼식에 그날 같이 결혼식에 사진만 찍었지만 밥상을 차려놓고 했지만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시골에서 도시의 문화가 시골에서 하는 웨딩이라든가 이런 문화가 정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 지금 실질적으로 농촌에 있는 옛날 가옥이라든가 기와가 있는 집
그 농촌의 정원이 아름다운 집에서 네. 예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도시에 있는 문화를 시골에 정착시켜서 시골이 지속 가능하게 아름다운 마을이 되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데 맞아요.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목가적이면서 전원적이면서 네, 그 여유롭게. 특색 있는 웨딩을 꿈꾸는 신랑 신부들은 네. 적극 추천해 볼 만하더라고요. 서유구 선생님의 임원 경제지에 나오는 정조지를 바탕으로 해서 장류 30여 가지 이제 프로젝트, 복원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는데 꼼꼼하셔서 또 워낙 그 나름 장류에 대해서는 철학이 있으셔서 믿음이 가요. 감사합니다. 예. 어휴, 책도 완성이 잘 됐으면 좋겠고 네. 꼭 저희가 시식할 수 있는 기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음식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데 무더위 또 장마까지 있습니다. 건강한 밥상으로 건강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